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경제 호조가 이어져서 금리 인상이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연방 공무원 파업 때문에 4월 달엔 GDP가 주춤했죠. 5월 달에 반등이 됐고요. 2분기 경제가 예상치를 웃돌아서 금리를 25bps, 그러니까 뭐 0.25%가 인상이 또 된다고 합니다. 저저번 주에 됐나요? 그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7월 달에 다시 또 인상될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기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죠? 미국도 지금 좀 올린다고 얘기했고 지금 유럽은행, 영국은행, 영국 중앙은행도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가시화시켰는데요. 지금 여기도 캐나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서로 간에 금리 차가 생기면 이제 자본이 또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또 막아야 되고 예상보다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를 지금 그 유도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작년 내내 올렸고 1년 이상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금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대단한데 또 버텨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광업, 채석업, 석유가스, 채굴은 전달 대비 1.2%가 상승했고요. 건설업도 1.4%, 운소, 창고 뭐 여러 가지가 다방면에서 다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제조업은 0.6%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도매업과 자파 도매는 마이너스 5.7%입니다. 이거 보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을 안 쓰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석유 가격 올랐죠. 그리고 또 부동산도 잘 됐죠. 이건 좀 꼭 해야 되는 필수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은 쓰고 안 써야 되는 부분. 뭐 밥은 좀 내가 좀 안 먹어도 되고 밥은 먹어야 되지만 비싼 거 안 먹어도 되고 옷은 좀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데는 지금 좀 떨어지는 것 같고 3.4%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일단 중앙은행 목표치는 2%입니다. 근데 2%에 3%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금 올리는 추세다 보니까 아마도 같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아는 뉴스긴 합니다만 세이민자는 증가를 하는데 1분기에만 14만 5천여 명이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민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분기니까 4분기로 따지면 저기 지금 곱하기 4를 해보면 56만 명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뭐 1분기 한 그 속도 그대로 2, 3, 4가 될 리는 없겠지만 물론 이제 정부 관계자들 보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긴 할 거잖아요. 그죠? 50만 명이 목표인데 실제로는 45만 명이 목표라고 알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따지면 56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순수한 이민자들이고 거기에 뭐 단기 거주자들 뭐 그리고 학생들 뭐 여러 가지 들어오면은 지금 와 이게 이민자면 56만 명이고 작년에 100만 명 들어왔다고 막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100만 명 이상이 되고 캐나다 인구는 지금 너무너무 빨리 지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렌트를 했잖아요. 렌트할 때 정말 많은 이번에 저번 첫 번째보다 정말 특별히 더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고 근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시장가대로 봤는데 이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락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 스키나 새로 이민자들 중에는 저걸 내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민을 했을 때 월세가 괜찮은 콘도에 들어갔어요. 그때 애기가 좀 어려서 좀 이런 데 좀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집사람도 이제 캐나다 가자고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 이상한 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번듯한 곳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월세가 1,200불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내면서도 굉장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 한국 돈을 따지면 거의 뭐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면서 어떻게 살지? 그때는 뭐 조그만 원룸 같은 이민자 그게 120만 원 막 할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 1,900불 뭐 190만 원 정도를 내고 스튜디오 룸을 렌트를 주는 게 이게 너무 좀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민자들이 근데 그 집이 제일 싼 집인 거예요. 또 얘기 들어보면 그 주변에서는 그래도 역세권이고 살만한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몰리는 건데 야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당연히 월세는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전 부동산 이제 업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통계를 자세히 못 보는데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사이트 보면서 늘 뭐 괜찮은 집들은 딱딱 이제 잡아놓고 보면 중저가 집들 있잖아요. 뭐 40만 불 이하 집들, 방 한 개짜리 이런 집들은 정말 거의 싹쓸이 수준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 볼 때마다 제가 한 것들이 그 팔리면 저 솔드아웃해서 없어지거든요.
그 솔드아웃 됐다가 드라락 뜨는 게 지금 너무너무 빠르고 거의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제는 중저가 이게 다 팔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밀고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확실히 좀 인구 때문에 캐나다는 집값 떨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뭐 그 사이에 좀 떨어지고 4개월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졌을 때 집산분들이 좀 다행이라 좀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주택 공급 능력을 많이 주택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려야 된다.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늘릴 것인가? 뭐 방법을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든 또 찾아봐야 되겠죠. 저번에 이 얘기했다가 굉장히 댓글에 굉장히 그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캐나다에 대한 자부심 뭘까요? 47%는 자연환경, 네 맞습니다. 근데 35%는 공영 의료 제도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의료 제도이긴 해요. 굉장히 한국은 정말 싼 가격에 동네 의원들도 많고 가서 치료받고 또 원하면 대형 병원 또 대학병원도 갈 수 있고 전문의도 쉽게만 당일에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어디 가서 리퍼럴 받고 또 접수하고 또 리퍼럴 받아서 또 의사를 만나야 되는 이 과정들이 정말 너무 답답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이거를 뭐 일단 무료면 뭐 100점 만점을 준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무료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라에 사는 이상 어쩔 수 없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찾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가 봐요. 여당 지지층의 97%가 자, 캐나다란 사실을 자랑스럽다. 네, 근데 보수 지지층들은 76% 나타났습니다. 정치만 얘기하자면 이제 한국의 정치 성향이랑 캐나다 와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우리가 이민자들이다 보니까 처음 왔을 때는 갖고 있는 자산도 없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 없잖아요. 그 기득권이 없으니까 이 정치가 뭐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고 나한테 좀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당들, 이민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당들에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지지가 어떤 쏠리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자산이 생기고 이 사회는 안정돼야지 왜 저렇게 막 해?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으로 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성향이에요, 성향.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들의 76%는 캐나다 사실이 좀 자랑스럽지 않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수 지지층들은 애국심이 강하다고 알 수 있는데 이 자유당의 지지층이 지금 서로 간에 대립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퍼센티지가 좀 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35%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또 38%는 잘못되고 있어라고 얘기했고요. 그 보수당은 4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높죠. 그러니까 보수당이 아무래도 좀 기득권층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민을 오래 하셨다든지 기득권층 뭐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그만큼 자산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 뭐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이제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당층의 41%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뭐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거 쉽게 말하면요. 정치도 자기한테 어떤 게 좋은지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당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나한테 이득이 많이 온다. 그럼 거기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이제 감안해서 들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아라고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자세히 모르다가 얼마 전에 어제 이제 기사들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 완전 내피셜인데 보면은 서방 지도자들이 푸틴은 싫지만 이제 추출은 안 돼요. 푸틴이 지금 추출되면 굉장히 혼란 상태가 오기 때문에 푸틴은 추출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바그너 그룹 이제 그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보니까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그 러시아 이제 국방부 장관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애초에 러시아를 진격할 때도 푸틴이 아니었고 그 러시아 국방장관을 향해서 진격했다고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나리오가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완전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전쟁을 우리는 푸틴이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전쟁을 이제 끝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트리거들 소위 말하는 대의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질질질 끌리다 보니까 너무 지쳤고 뭐 서방 국가도 돈을 벌 만큼 벌었나 보죠.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전쟁을 일으킨 건 결국은 이제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푸틴이 아니고 그 국방부 장관이야 그놈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푸틴은 그냥 거기 끌려간 거지. 그러니까 나쁜 놈은 누구다?
푸틴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끌어내림으로써 어떤 전쟁을 이제 끝내자. 뭐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무장 반란의 러시아인들 전쟁 끝내자. 푸틴 지지율은 굳건하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푸틴은 건재한 대로 유지를 해주고, 이제 시나리오가 야 푸틴 너는 자리 유지해줄게. 너 대통령 되는 거 계속 유지해주고 넌 죽이지 않을게. 하지만 전쟁을 끝내자.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책임을 지는 걸 국방부 장관에 넘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막 넘기면 모양도 빠지고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프리고진의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공식적으로 제가 잘못한 거야 하고 지적해 준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옆에서 박수만 쳐주면 되는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야 여기 저기 영토 회복에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바로 깜짝 놀란 그 미국은 CIA 국장을 보내서 여기서 뭔 얘기 했겠어요? 진정해. 이 전쟁 끝내자. 여기서 무슨 지금 다시 또 영토 회복을 전쟁을 시작을 해. 세상에 전쟁이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하시고요. 이제 말은 저렇게 대외적으로야 영토 회복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했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여기서 이제 전쟁 끝내는 걸로 이제 어떤 내가 볼 때는 시나리오 짜주고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하려고 간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점점 어쨌든 결말로 도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도 바그너 그룹도 이게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인데 루카센코도 바그너 용병에서 우리군 훈련하다니까 들어와 살려줄게. 이제 얘네들을 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 어떤 존재예요? 푸틴의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해주고 그리고 전쟁의 책임을 푸틴이 아닌 그 국방부장에게 넘겨주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도 저런 걸 원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살려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참아야죠. 참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이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까. 일단 푸틴 대통령 같은 거는 자기 혼자 이런 시나리오 짰을까?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명이 미국과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시나리오 짜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는지 틀리는지 또 시간 보내면 좀 알 수는 있겠죠. 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대략 살펴본 그 경제 뉴스 또 세계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